이 지난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해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무유초상가지, 그러니까 처음 일어난 모습,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인가 알려질 만한 것이 있는 것이 가지죠. 알려질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알려질 만한 것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마음이 처음 일어났다, 마음이 소멸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마음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 점차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제대로 딱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순간순간 인연처에서 그냥 제 모습을 일어나면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그러느냐? 일체 모든 마음들이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처럼 있기도 하고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으면서 잠시라도 자기 모습을 연속으로 남기지 않으니까 유무가 동시에 있고, 초상이 일어나니까 일어남과 소멸, 생과 멸이 동시에 있는 상황으로서 일어나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보면, 이 처음 일어난 걸 제대로 보면 그 가운데는 유나 무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계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생각들, 우리 생각들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근원적으로 도노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어떻게 해가서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가면은 그것이 반드시 점오일 수밖에 없는데, 전체상으로 보면 점차적인 말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근원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이와 같이 생각에서 정의된 것처럼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마음은 매 순간 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도노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로 보면은 모든 깨달음은 반드시 도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도노를 알기 위해서 가는 과정, 즉 시각의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오라고 부릅니다. 점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행을 하다 서서 만나보면 도노니 점오니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오는 이 자체로 본다 하면, 마음의 심성 자체로 본다면 반드시 무엇밖에 없냐면 도노밖에 없어요. 마음의 심성 자체로 보면. 그러나 그 심성 자체, 득견 심성하는 심성 자체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또한 점오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오니 도노니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칭하느냐, 그 어디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마음 자체를 가지고 점오한다 라고 하면 그 말은 전혀 맞을 수 없는 거고, 시각의 과정을 가지고 도노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지칭하고 있는 표적지를 잘 못 짚어놓으면 둘이 서로 말을 하고 있어도 전혀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도노라고 하는 이 말은 순간순간 깨어났다 사라지는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으며, 일어난 듯 사라지고 사라진 듯 일어난 이 한 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 비무, 불생불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마음은, 삶의 주체적 상황인 마음은 염적인 생멸 상황이 아니고 그 자체로 생사를 떠나 있는, 윤회를 벗어나 있는 깨달음의 상황인데, 그 자체를 다시 뭐하냐면 처음 상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처음 상, 마음이 처음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자,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났다, 소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을 찾아간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곧바로 과거의 기억들이 완벽히 소멸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처음을 찾아가는, 즉 시간의 궤적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초상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초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뭘 만드냐면 윤회적 상황을 만든다. 이게 공부한다고 하면서 뭘 만드냐면 스스로 윤회 속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처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끝을 상대하게 되고, 끝을 상대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게 됩니까? 시간이 있게 되고, 시간이 있게 되면 우리는 윤회 속에 퐁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이러한 때 보니까 초상, 즉 알만한 처음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무념상을 말한다. 무념상. 곧바로 무념이 되는 것이 무슨 상이냐면은 모든 마음의 초상이 되고, 그것이 근원적 도노 상황이기 때문에 하음에서는 초발심, 처음 마음이 바란 것을 제대로 딱 보기만 하면 그것이 정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초발심, 처음 마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선종의 충현 집신제서 중에 하나인 육조단계에서는 무념으로서 우리의 종기를 삼는다. 무념 이종. 그 무념이 바로 이 무념입니다. 무념 이종.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염념이 상속돼서 생각을 떠나지 못했다. 즉 일체 중생은 자기가 기억한 과거 속에 살고 있고,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윤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오는 게 아니고, 윤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게 아니고, 아래아식이 쫙 과거에 어디 있다가 현재 아래아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인간이 생겨나는 순간 그 속에서 갑자기 무한 과거가 생겨나 버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저기 아래아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그 자체에서 바로 윤회하는 아래아식이 발생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과거가 무한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념이 되지 않는 한 바로 우리가 마치 과거에 어디에 살았던 것처럼 사유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윤회가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염은 현재 염이 되지 못하고 윤회의 염이 되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과거에 어디서 살다가 지금 어머님 모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죽고 다른 모태로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태어나자마자 아리아식이 그 속에 쏙 들어갔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대를 뭐라고 하냐면 염념상속하고 있으니, 즉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단 한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으니 깨닫지 못했다고.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염이 없는 상태예요.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시무명이라 하는데, 일찍이 예적부터 상속돼 와서 한 번 더 했는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을, 시간을 생각하면 시간에 처음이 있겠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순간 그 처음이 앞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설정되는 딱 순간부터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시라고 그래요. 무시. 하여튼 언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완벽하니 장구한 언어를 떠난 그 망 시간 자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시라고 그래요. 무시. 생각이 시간을 만들어내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처음에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빅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주가 탄생된 것은 아주 조그만 이만한 그 에너지 덩어리에서 폭발해서 생겼다 이 말입니다. 현생 우주의 시작은 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생 우주 이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염은 계속해서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거,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미래.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염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라고 하고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만약 무념이 되면은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와 같은 시간적 변화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자기 시공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시공을 새롭게 만들어낸 세계를 무슨 세계라면 부처세계라고 불세계. 이게 중생이 무념이 되면은 바로 부처세계를 이루면서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가 된대. 그것을 깨달음의 세계에 산다. 그래서 마음의 무념, 생각이 무슨 생각? 우리 생각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과거에 연속된 기억, 우리가 익혀온 습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이 특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순간부터 갑자기 뭘 알게 되면 불생불멸을 알게 된다. 윤회하지 않는 불세계에서 불생불멸의 세계를 정확히 알게.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도 불생불멸이요, 주도 불생불멸이요, 이도 불생불멸이요, 멸도 불생불멸인 무념 속에 살기 때문에 다 무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생상이나 멸상이나 하는 것이 다 뭐가 됩니까? 무념으로 동등하게 돼요.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완벽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즉 초상을 보는 때만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상이 초상이 되고 일체 모든 상이 멸상이 되되 동시에 있냐면은 생멸이 없기 불생 불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이 생도 되고 멸도 되면서 나한테 염이 사라진다. 즉 염은 기억된 과거인데 기억된 과거는 과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끝없는 미래를 만들면서 삶을 사는 윤회를 하고 있는데 이 윤회의 세상을 한 번에 딱 끝난다. 무엇으로? 무념으로. 그래서 일체 모든 삶 가운데 무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념이 되게 되면은 단순히 생각으로만 무념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무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몸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념 과정을 잘 겪은 어른이 계시면 제가 수행해서 갔다 하면 딱 찔러봐요. 그때 뭐 어디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다고요.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머리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뭐 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묻는다고요. 그때 진실한 무념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무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무념이 아니에요.
무념상에 딱 들어가고 특별한 산매 속에 쏙 들어가고 무엇인가 딱 경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몸 가운데서 특별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딱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면 그때 어떤 상태냐고 딱 물으면은 자각되지 않는 상태. 그러면 특별한 산매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몸에 있는 일체 현상들이 미시하게 자각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매에 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몸과 마음의 일체 상태에 아주 투철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넓혀져 가지고 자기 있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딱 걸리면은 내가 약간 맛을 봤구나 라고 하는 게 지나지 않다.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되게 되면은 신체상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 막 팍팍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념 상태가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아주 각성이 아주 투철이 깨어나 가지고 그 전에서 몸과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아주 미세히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호흡 하나라도 완벽히 달라집니다. 호흡이 지금 호흡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세포의 동력인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전혀 달리 나타납니다. 그래, 모든 시각과 다름이 없다. 자, 시각은 아까 이제 이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이 완벽하니 뭐가 있습니까? 생주이멸, 그 하나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자체가 생주이멸. 생것이 주이멸이 되고 멸과 생을 함께 해버리니까. 우리는 생이 있고 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제 생과 멸이 동시에 있으면서 그걸 동시에 살면 밤도 말한 대로 몸과 마음의 특별한 그런 체험들을 함께 일어나서 모든 생에 있는 것 자체도 무념으로서의 시각이 되는 거고 주, 이, 멸 모두가 무념으로서의 시각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함께 있다라고 해요. 무엇으로? 불생불멸로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전립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평등하고 다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이 초상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적 처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아까 이런 시간론에서 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어쨌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사실로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윤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 상황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 선정도 있고 색계 선정도 있고 무색계 선정도 있고 불의 선정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구의 삶에 있으면서도 지구 밖에 다른 세계를 건립해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그 시간론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론은 철저히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삶 속에 있을지라도 조금만 달리하면 거기에서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동일한 시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욕계 선정이나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을 잘 갖고 있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달라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처의 삼매를 체험하면 모든 시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적으로 일체 삶이 창조적 깨어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고. 그걸 뭐라 합니까? 삶마다 이제 본래 평등해서 다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음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봤더니 곧바로 내가 무념이 되버리더라. 무념. 초상을 아는 게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무념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은 무엇과 동의하냐면 무념과 동의하다.